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앞서 정보를 전달드렸던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의 두 번째 소식인데요. GV80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GV80 쿠페가 동시에 출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경쟁 모델로 보고 있는 BMW X6와 메르세데스 벤츠 GLE 쿠페와도 많이 비교하실 것 같아 오늘 이 세대의 차종을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까 합니다. 먼저 GV80 쿠페와 BMW X6 그리고 벤츠 GLE 쿠페의 크기부터 비교해 볼게요.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를 비교해 볼 텐데 전장 전체 길이는 GV80 쿠페가 4,965mm로 세 가지 차종 중에서는 가장 긴 길이를 가졌고 BMW X6, 벤츠 GLE 순위입니다. 아무래도 쿠페형 SUV다 보니 전체 길이가 길어졌을 때 조금 더 늘씬해 보이는 비율을 자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전폭 너비의 경우 GLE 쿠페가 2015mm로 가장 넓고 BMW X6가 2005mm, GV80 쿠페가 1975mm로 가장 좁습니다. 사실 이런 쿠페형 SUV는 전폭이 넓을수록 정면 혹은 후면에서 봤을 때 비율이 좋아 보이고 차량이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GV80 쿠페의 전폭이 가장 좁기 때문에 후면에서 이 차를 봤을 때는 살짝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고, 높이는 BMW X6가 가장 낮고 GLE 쿠페가 가장 높습니다. 물론 가장 높으면 헤드룸 공간에서 이점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쿠페형 SUV라는 장르적 특징으로 봤을 때는 전고가 낮을수록 더욱더 멋지고 유려한 라인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비율상으로는 BMW X6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휠베이스 역시나 BMW X6가 2975mm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이 GV80 쿠페 그리고 벤츠 GLE 쿠페 순입니다. 전체적인 크기를 비교해보면 GV80 쿠페가 전체 길이만 가장 길고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살짝 작은 크기를 가졌습니다. 저는 전폭이 좁은 게 비율상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만 주차하거나 골목길을 지날 때에는 전폭이 또 너무 넓으면 불편하니까 일장일단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을 비교해 볼 텐데요. 파워트레인이 정말 모델별로 다양해서 이 차종들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머리가 꽤나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일단 GV80 쿠페는 세 가지 엔진 타입을 제공하는데 2.5 터보 가솔린과 3.5 터보 가솔린 그리고 3.5 터보 기반의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입니다.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제공하지만 별도의 추가금으로 935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BMW와 벤츠가 제공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와는 조금 다른 전동화 방식으로서 저속에서는 슈퍼차저를 이용하고 중고속 이상에서는 터보차저를 이용하여 전 영역에서 고른 응답성을 발휘하는 특징의 엔진입니다. 분명 장점이 있는 엔진이지만 가격이 일단 너무 비싸고요. 실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건 빠른 응답성 외에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V80은 이제 디젤 엔진은 단종되어서 아예 선택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 BMW X6는 6기통 디젤 30D와 6기통 가솔린 40i 그리고 8기통 고성능 M60i를 제공하며 모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직 없지만 디젤과 가솔린 그리고 8기통 가솔린이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죠. 벤츠 GLE 쿠페는 두 가지 엔진 타입인데요. 4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402와 6기통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인 450D를 제공합니다. 6기통 가솔린이 없다는 점과 가솔린은 현재로서는 PHEV밖에 없다는 점이 꽤나 아쉬운 파워트레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파워트레인으로만 본다면 BMW X6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변속기는 GV80 쿠페와 X6는 8단 자동 변속기, 벤츠 GLE 쿠페는 9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 출력을 살펴보면 GV80 쿠페 2.5 터보는 304마력에 토크 43.0, 6기통 가솔린 3.5 터보는 380마력에 토크 54.0,
그리고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415마력의 토크 56.0을 발휘합니다. BMW X6 6기통 디젤 30D의 출력은 286마력의 토크 66.3, 6기통 가솔린인 40i의 출력은 381마력의 53.0, 8기통 가솔린 M60i는 530마력의 토크가 무려 76.5입니다. 그리고 GLE 쿠페 402의 출력은 381마력의 토크 61.2의 복합 출력을 내고요. 450D는 367마력의 토크 76.5라는 엄청난 토크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출력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 편이에요. 그리고 1억이 넘는 SUV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서스펜션인데요. GV80 쿠페는 아쉽게도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고 BMW X6와 벤츠 GLE 쿠페는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입니다. GV80 쿠페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이번에 넣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지 않아 이 부분에서 경쟁 모델들과의 커다란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번엔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가격을 트림별로 살펴볼 텐데요. GV80 쿠페 2.5 터보는 기본 8,255만원에서 시작하여 풀옵션의 경우 1억 529만원입니다. 3.5 터보는 기본 8,675만원에서 풀옵션은 1억 949만원,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옵션을 넣으면 기본 9,190만원에서 풀옵션은 1억 1,464만원이죠. BMW X6 30D M 스포츠는 1억 2,580만원, 40i M 스포츠는 1억 3,140만원, M60i는 1억 6,150만원입니다. GV80 쿠페 3.5 터보에 48V 엔진을 넣고 풀옵션을 넣게 되면 BMW X6 40i M 스포츠의 할인을 받는다고 했을 때 큰 차이가 없게 되죠. 벤츠 GLE 쿠페 450D는 1억 3,700만원, 402는 1억 3,100만원입니다. GV80 쿠페와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금액대의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2, 3천만원 차이는 감안할 수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GV80 쿠페와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비교해 봤을 때 GV80 쿠페가 엄청나게 밀리는 스펙은 아니지만 차라는 건 직접 보고 판단을 해봐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추후에 직접 타보고 과연 1억을 넘게 주고 사도 후회가 없는 차량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실 쿠페형 SUV는 파워트레인과 옵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스타일리시함, 즉 디자인에 이끌려 구매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델들의 디자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GV80 쿠페와 BMW X6인데요. 전면부는 서로가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GV80 쿠페는 스포티함보다는 중후하면서 좀 우아한 느낌이라면 BMW X6는 누가 봐도 스포티한 SUV의 매력을 뿜어내고 있죠. 전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GV80 전면부 디자인을 참 좋아해서 전면부에서는 어떤 차가 더 낫다, 별로다를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 다 서로 다른 매력으로 너무 멋져요. 벤츠 GLE 쿠페와 GV80 쿠페를 비교해 봤을 땐 둘 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쿠페의 느낌을 가졌는데 이번에 GLE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AMG 라인이 한층 더 과격해지면서 강인한 느낌 플러스 화려한 느낌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려 제네시스 GV80 쿠페가 좀 더 차분한 느낌이 드네요. 정말로 벤틀리 벤페이가와 약간 닮은 듯한 느낌마저도 듭니다. 세대를 모두 놓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각자 다른 매력을 가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의 디자인이 모자라다, 별로다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전면부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어떤 차를 선택하셔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번엔 GV80 쿠페와 X6의 측면부를 살펴보면 재원상으로는 분명 GV80 쿠페가 더 긴데 사진상으로는 X6가 좀 더 매끈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C필러 라인부터 트렁크 리드 끝까지 떨어지는 쿠페의 가장 큰 매력인 저 라인이 X6가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GV80 쿠페는 약간 봉긋하게 올라가 있는 느낌인데 X6는 쭉 뻗은 그런 느낌이죠. GV80 쿠페를 GLE 쿠페와 비교해 본다면 봉긋 솟아오른 느낌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X6 대비 덩어리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둥그스름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차가 늘씬하게 쭉 뻗은 느낌이 좀 부족합니다. GLE 쿠페는 전고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GLE 쿠페는 벌크업을 하기 위해서 근육과 체지방이 같이 있는 느낌이고, GV80 쿠페는 그 지방의 한 절반 정도를 걷어낸 느낌이라면 BMW X6는 이제 체지방률이 한 자릿대의 몸을 가진 느낌이랄까요? 확실히 X6와 GLE 쿠페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느낌에서 차이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쿠페형 SUV의 핵심이자 가장 매력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천장부터 트렁크까지 떨어지는 요 라인, 이것 때문에 사실 쿠페형 SUV를 구매하는 거죠. 그 부분으로 봤을 때 GV80 쿠페는 조금 급격하게 라인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리어 글라스의 각도가 좀 세워져 있습니다. 좀 더 각도를 눕혀서 길게 만들었다면 더욱 늘씬한 쿠페의 느낌이 났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BMW X6는 리어 글래스가 쭉 눕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리어 글래스를 너무 눕히면 운전할 때 내부 룸미러를 통해 후면 시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벤츠 GLE 쿠페와 비교해 보더라도 조금 급격하게 라인이 떨어집니다. GLE 쿠페도 비교적 완만하게 길게 라인이 떨어지는데, GV80 쿠페는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뚝 잘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GLE 쿠페 측면 캐릭터 라인이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라인이라 역동적인 느낌이라면, GV80 쿠페 캐릭터 라인은 수평적인 라인이라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GV80 스탠다드 모델이었다면 안정적인 느낌도 괜찮았겠지만, GV80 쿠페의 경우는 조금 더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라인을 더욱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BMW X6와 벤츠 GLE 쿠페 라인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X6의 라인이 조금 더 각지고 선명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실물로 봤을 때 X6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X6의 디자인이 너무 과해서 조금은 무난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GLE 쿠페를 선호하는 고객도 많죠. 다음은 인테리어인데요. GV80 쿠페와 BMW X6 인테리어의 큰 틀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로 이어진 듀얼 와이드 스크린으로 인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스티어링 휠 부분에서는 GV80 쿠페는 D컷을 사용하고 BMW X6는 M 스포츠이지만 원형을 사용합니다. X6도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지만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신형이 아닌 구형 핸들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만 봤을 땐 GV80 쿠페 쪽이 조금 더 신선한 느낌입니다. GV80 쿠페 인테리어를 GLE 쿠페와 비교해보면 마찬가지로 듀얼 와이드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GLE 쿠페는 테두리가 송풍구 모형으로 감싸져 있어 살짝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로 GV80 쿠페는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화면은 커 보이지만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스티어링 휠은 동일한 D컷을 사용하지만 혼 커버 부분에서 GV80 쿠페는 오각 형태이고요. GLE 쿠페는 원형입니다. 핸들 디자인은 역시나 벤츠가 더 예쁜 것 같아요. BMW X6와 GLE 쿠페 인테리어를 비교해본다면 핸들 디자인 덕분인지 저는 GLE 쿠페 쪽으로 눈이 갑니다. 사실 어떤 세그먼트든 BMW와 벤츠의 인테리어를 비교했을 때 BMW 쪽이 더 끌렸던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확실히 벤츠가 아름답죠.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V80 쿠페의 경쟁 모델인 BMW X6, 벤츠 GLE 쿠페와의 비교를 통해 각 모델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GV80 쿠페의 경우 이번에 1세대이기도 하고요. X6나 GLE 쿠페처럼 해당 모델에 대한 팬층이 형성되지 않은 모델이라 판매량 부분에서는 이 두 차종보다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도 GV80 쿠페를 결코 많이 판매할 목적으로 출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봤을 때도 그렇죠. 제네시스 브랜드의 라인업을 하나 더 늘리고 GV80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하나 더 많아진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금액대도 그렇고요. 대중적인 모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추후에 GV80 쿠페 시승할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께 시승기를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